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로 주가, 기온, 매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순환신경망 RNN, 합성곱 신경망 CNN, 어텐션 메커니즘, 트랜스포머 등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이 사용됩니다. 이중 순환신경망은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모델로 이전 시점의 정보를 다음 시점의 계산에 활용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된 값들의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매일 매시간 변화하는 주식 가격이나 월별, 연도별 변화하는 매출액, 초 단위로 측정되는 센서값 등이 시계열 데이터의 일례가 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고 연속된 데이터 간의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시계열 분석 기법으로는 자기회귀 이동평균 모델 ARIMA, 계절성을 고려한 ARIMA 모델 SARIMA, 지수 평활법 엑스포넨셜 스무딩, 딥러닝 모델로 활용되는 장단기 메모리 네트워크 LSTM과 순환, 신경망 RNN,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시계열 예측 라이브러리 프라펫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순환신경망을 중심으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측치 처리, 이상치 제거, 스케일링 등의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모델 선택, 예측 정확도 평가 MA, RMSE 등, 그리고 정규화, 교차 검증 등을 통한 과적합 방지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요소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는 물건이 참 많다를 참 물건이 많다 백화점에는 으로 바꾸면 의미 훼손될 것입니다. 짧은 발음 순환신경망과 긴 발음 순환신경망은 샘플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인식합니다. 인공지능은 앞에서 말한 바와 특성이 있다에서 인공지능은 과 특성이 있다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상추 판매량, 미세먼지 수치, 항공권 판매량 등처럼 계절적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러닝 모델 선택 및 학습 시 고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의 길이, 주기성, 비선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모델을 선택합니다. 둘째, 단기 예측과 장기 예측에 따라 모델 구조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결측치 처리, 이상치 제거, 정규화 등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습률, 배치 크기, 은닉층 개수 등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모델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마지막으로 MAE, RMSE 등 다양한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합니다.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시계열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데 일반적인 신경망은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순환신경망 RNN은 시퀀스 데이터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입니다. 이미지나 텍스트와 달리 시퀀스 데이터는 순서가 중요한데 RNN은 이러한 순서 정보를 기억하고 활용하여 더욱 정확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단순 순환신경망은 가장 기본적인 RNN 모델이지만 장기 의존성 학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LSTM은 장기 의존성 학습의 효과적인 모델로 셀 상태와 게이트를 통해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GRU는 LSTM과 유사하지만 구조가 간단하여 학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RNN의 핵심은 순환 연결입니다. 즉, 현재 상태가 이전 상태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시퀀스 데이터의 순서 정보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RNN은 은닉 상태를 통해
이전 시간 단계의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현재 시간 단계의 계산에 활용합니다. 은닉 상태는 다음 시간 단계의 입력과 함께 다시 은닉층으로 입력되어 순환 연결을 형성합니다. 은닉층 노드 사이에 에지 순환 에지가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다층 퍼셉트론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환 신경망 RNN은 순서를 가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인공신경망입니다.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시계열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RNN의 가장 큰 특징은 순환 연결을 통해 이전 시간 단계의 정보를 현재 시간 단계에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RNN의 동작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초기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은닉 상태를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다음 단계는 순환 단계입니다. 현재 시간 단계의 입력과 이전 시간 단계의 은닉 상태를 결합하여 새로운 은닉 상태를 계산하고 새로운 은닉 상태를 이용하여 출력을 생성합니다. 다음 시간 단계에서는 순환 단계의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시간 단계에 대해 출력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은닉 상태를 이용하여 출력을 계산합니다. 어는 시퀀스 데이터의 각 요소입니다. H는 이전 상태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현재의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 단계의 입력과 이전 시간 단계의 은닉 상태를 이용하여 새로운 은닉 상태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은닉 상태를 이용하여 출력을 계산합니다. 오차를 계산하고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전 시간 단계의 은닉 상태까지 오차를 전파하여 모든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가중치는 매 순간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 가중치 U, V, W를 공유합니다. 슬라이드의 수식은 현재 시간 t에서의 은닉 상태 HT가 이전 은닉 상태 HT-1와 현재 입력 S의 선형결합의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RNN은 이전 정보를 현재 상태에 반영하여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RNN은 일반적인 신경망과 달리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학습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RNN의 학습에 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BPTT입니다. BPTT는 일반적인 역전파 알고리즘을 순환 신경망에 적용한 것으로 시간축을 따라 오차를 역전파시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BPTT의 과정은 순전파 단계와 역전파 단계,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순전파 단계에서는 우선 초기 은닉 상태를 설정합니다. 그런 후에 입력 시퀀스를 순서대로 입력하며 각 시간 단계에서 은닉 상태와 출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최종 출력과 실제 값의 차이를 계산하여 오차를 구합니다. 역전파 단계에서는 최종 시간 단계부터 시작하여 오차를 역전파시키면서 각 가중치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이때 이전 시간 단계의 오차도 함께 고려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데 이 과정을 첫 번째 시간 단계까지 반복합니다. BPTT는 시간축을 따라 정보를 전달하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 신경망의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긴 시퀀스에서는 초기층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매우 작아져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단계가 길어질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STM을 통해 셀 상태를 도입하여 장기 의존성을 학습하고 기울기 소실 문제를 완화합니다. 순환 신경망은 은닉층 상태를 다음 순간으로 넘기는 기능을 통해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요소가 밀접한 상호작용하는 정가문맥 의존성 현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입력의 영향으로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LSTM은 긴 시퀀스 데이터에서 장기 의존성을 잘 학습하도록 설계된 모델입니다.
셀 상태와 게이트라는 특별한 구조를 통해 RNN이 기울기 소실 문제로 인해 긴 시퀀스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기억을 효과적으로 유지합니다. LSTM의 핵심은 셀 상태입니다. 셀 상태는 정보를 거의 변화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LSTM이 장기 의존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LSTM에는 이전 셀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버릴지 결정하는 망각 게이트, 새로운 정보를 셀 상태에 추가할지 결정하는 입력 게이트, 셀 상태의 정보를 다음 셀이나 출력으로 전달할지 결정하는 출력 게이트로 구성됩니다. LSTM의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망각 게이트에서 이전 셀 상태와 현재 입력을 기반으로 어떤 정보를 버릴지 결정합니다. 입력 게이트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입력 게이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셀 상태에 추가할지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전 셀 상태, 망각 게이트, 입력 게이트의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셀 상태를 계산합니다. 끝으로 출력 게이트는 셀 상태의 정보를 얼마나 출력에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LSTM은 게이트라는 개념으로 선별 기억 확보합니다. 그림에서 오는 게이트 열림, X는 게이트 닫힘 상태를 표시하였는데 실제로는 게이트는 1 사이의 실수 값으로 열린 정도를 조절합니다. 게이트의 여닫는 정도는 가중치로 표현되며 가중치는 학습으로 알아냅니다. LSTM의 가중치는 순환 신경망의 가중치 U, V, W에 4개를 추가하여 U, UI, UO, W, 첨자 WI, 워, V 7개입니다. I는 입력 게이트, O는 출력 게이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LSTM을 이용한 시계열 예측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예측하고자 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수집하여 결측치 처리, 이상치 제거, 정규화 등의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시퀀스와 목표 변수를 설정하여 학습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모델 설계 단계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차원과 LSTM 셀의 개수, 은닉 상태의 크기 등을 설정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값의 개수에 맞춰 출력층을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평균 제곱 오차 MSE 등 적절한 손실 함수와 애덤, RMS 프라프 등의 옵티마이저를 선택합니다. 모델 학습 단계에서는 준비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끝으로 예측 단계에서는 학습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미래 값을 예측합니다. 그런 후에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하여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이 코드는 텐서플로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LSTM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설정 부분입니다. 작성된 코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차원 배열과 행렬 연산을 위한 강력한 도구인 넘피 라이브러리를 MP라는 별칭으로 불러옵니다. 데이터 분석 및 조작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특히 CSV 파일과 같은 구조화된 데이터를 다루는데 효과적인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PD라는 별칭으로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텐서플로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레이어들을 순차적으로 쌓아 모델을 구성하는 시퀀셜 모델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 케라스 라이브러리에서 LSTM 층과 댄스 층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LSTM 레이어는 순환 신경망의 한 종류로 시퀀스 데이터의 장기 의존성을 학습하는데 사용되고 댄스 레이어는 일반적인 완전 연결층으로 모든 노드가 이전 층의 모든 노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CSV 파일을 읽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라 결측치 처리, 정규화, 특징 추출 등 다양한 전처리 과정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변수 DATAX, DATAY는 빈 리스트를 생성하여 입력 데이터 X와 목표 값 사이를 저장할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의 길이만큼 반복하며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해 포르프를 사용합니다.
LOKBACK 변수는 과거 데이터를 얼마나 참고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예를 들어 LOKBACK1이면 이전 한 시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코드는 현재 위치에서 LOKBACK만큼 이전 데이터를 슬라이싱하여 어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어를 입력 데이터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이 코드는 LOKBACK만큼 다음 시점의 값을 목표값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생성된 리스트를 NUMPY 배열로 변환하여 반환합니다. 서겐셜 모델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LSTM층을 추가합니다. 유너츠를 50으로 지정하여 LSTM 셀의 개수가 50개로 설정되고 리턴 시퀀서즈는 true로 설정하여 이 레이어의 출력을 다음 층으로 전달할 때 시퀀스 전체를 전달하도록 설정합니다. 인풋 쉐이프문으로 입력 데이터의 형태를 지정하는데 LOKBACK은 과거 데이터를 얼마나 참고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이며 이른 입력 데이터가 단변량 시계열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LSTM층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LSTM층과 동일한 설정으로 50개의 셀을 가진 LSTM층입니다. 이 코드로 출력층을 추가합니다. 유너츠를 1로 하여 결국 출력 뉴런의 개수를 1로 설정합니다. 이 코드로 모델 컴파일을 수행합니다. 손실 함수로 평균 제곱 오차를 사용하고 옵티마이저로 애덤을 사용합니다. 이 코드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메소드입니다. trainx는 모델에 입력될 학습 데이터의 입력값이고 trainy는 입력값에 대한 실제 결과값입니다. 모델을 100번 반복하여 학습하고 한 번에 학습시킬 데이터의 양을 1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입력 데이터 TESTX를 모델에 입력하고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